자, 기왕이면은 지금 맨 앞에 표지 한 번만 펴주자, 표지. 선생님은 좀 전체적인 흐름을 좀 잡고 가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그 흐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배울 부분은요, 수, 그리고 식에 대한 부분일 거예요. 우리가 아마도 1학년 때 배운 수는 결국에 정수, 유리수 단위에서 좀 배웠을 거고, 뭐 음수, 양수, 뭐 그쪽 부분, 또 소인수분의 이런 유를 배웠을 건데, 그 부분들을 조금 더 발전시킨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유리수와 순환소수라고 하는 단원을 오늘 나갈 겁니다. 여기에서는 유한소수가 무엇이고 또 무한소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한소수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순환소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거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면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다낭식의 계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 지수법칙이라고 하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너네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쫙 이어지는 단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지수법칙이라는 거, 이 단원에서 확실하게 좀 알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낭식의 곱셈과 나눗셈이란 친구에 대해서도 배울 건데, 이 부분은 진짜 1학년, 2학년, 3학년 가리지 않고 고등학교 과정까지 한 번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꼭 알고 지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뭐 다항식의 계산 같은 경우에는 단순해요. 위에 있던 다낭식이 조금 더 어려워졌다, 조금 더 상위 개념으로 쓰인다 라는 거고요. 다음은 1차 부등식. 이제 선생님 개인적으로 여기 부분부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뒤에 구성하고 있는 게 1차 부등식과 연립 1차 방정식, 1차 함수, 이렇게 세 가지 단원이 쫙쫙쫙 이어져 있는데요. 얘네들은 진짜 중요해요. 지금부터 이제 그래프, 이 좌표평면계 내에서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를 지금부터 알아놔야지 나중에 편리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건너갈 겁니다. 그래서 1차 부등식부터는 아마도 좀 속도를 천천히 나갈 거예요. 거기부터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내용이 많아가지고 거기부터 천천히 나갈 건데, 그 앞에 있는 부분들은 좀 단순하게 계산만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페이지 8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일단 어느 정도 배웠다고 했으니까 조금 빠르게 얘기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유한소수랑 무한소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일단 말 그대로 알 수 있듯이 우리 유한이라는 요소는 뭐야? 끝이 정해져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얘는 어딘가에서 끝난다는 걸 인지할 수 있겠죠. 그죠? 또 어때? 무한소수라고 하는 친구는 어때? 우리 무한이라는 의미는 끝이 없단가? 끝이 없다야? 끝이 없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끝을 알 수 없다라는 의미도 있을 거예요. 내가 끝이 있을 수도 있어. 내가 아직 계산 끝까지 못 해본 거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끝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무한의 물론 정의 자체는 끝이 없는 거지만 무한이라는 거는 결국에 우리가 끝을 알 수 없다, 끝을 파악할 수 없다라는 의미도 된다는 거 그냥 알고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린 유한소수랑 무한소수를 어떻게 해야 돼? 구별을 해야겠지. 그지? 유한소수랑 무한소수를 구별을 해야 될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소수가 주어진 경우가 있을 거야. 소수가 주어진 경우, 얘 같은 경우에 어때? 0이 아닌 숫자의 개수를 세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 맨 뒤에 막 점점점과 같이 그냥 느려졌어. 뭐 끝이 정해지지 않았네? 이러면 뭐야? 우리가 끝을 알 수 없잖아. 그럼 얘를 뭐라고 한다고? 무한소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만약 분수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어때? 우리가 실제로 한번 나눠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3분의 1이라는 요소, 3분의 1이라는 요소를 소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해줘야 돼? 1 나누기 3인 거잖아. 맞아? 이거 어떻게 해? 0점 해가지고 0 곱해주고 3 그리고 9 또 0 하나 더 붙여주고, 그지? 이런 느낌, 0 안 붙이지.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계속 진행이 되죠. 그래서 뭐라고 나오는 거야? 0.333333 이런 느낌으로 나오게 되잖아. 그래서 소수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냥 읽어보면 되는 거고요. 분수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나눠보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대표 유형 우리 1번 문제부터 한번 봐보자. 자, 다음 분수 중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
소수로 나타냈을 때 뭐가 됐으면 좋겠다고 됐어요? 유한소수가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경우에는 실제로 일단은 처음에는 나눠보는 걸 추천을 합니다. 나눠보셔야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처음에 연습 한번 해주세요. 자, 1을 뭘로 나눴어? 6분의 1이라는 거는 1을 몇으로 나눠준 거야? 6으로 나눠준 거기 때문에 우리 얘를 0점으로 하면 어떻게 돼? 6, 뭔 소리야. 1에서 6, 또 40이 될 거고, 그치? 6, 6이 36, 또 어떻게 돼? 40이 될 거고, 6이 좀 반복되고 있구나. 그치? 이런 얘들 우리 뭐라고 써줘? 나중에 순환소수 배우긴 하겠지만 아직 안 배웠으니까 0.1666 한 3개 정도는 써주는 걸 추천드려요. 자, 다음에 9분의 4. 9분의 4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동일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내가 4를 9로 나눠줄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수점 단위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 4, 9, 36. 또 4, 9, 36 쭉 되니까 얘도 0.444. 한 2개에서 4개 정도는 써주는 게 좋아요. 3개까지는. 자, 다음 13분의 6도 한번 봐보자. 6이란 요소를 13으로 나눠줄 거구나. 얘도 마찬가지 0점으로 찍어주면 얘가 어떻게 돼? 몇 넣어줘야 될까? 4. 4, 3, 12에 4, 1은 4. 몇이 나와? 80이 나올 거고. 그치? 얘는 또 뭐야? 6, 7, 6인가? 6으로 한번 해보자. 6, 3, 18에 6, 1은 6이니까 78. 20이라고 나오네. 그치? 또 1로 하니까 몇이야? 13, 70으로 나올 거고 70에 대해서는 몇 해야겠어? 5 한번 해볼까? 5, 35에 5, 1은 5, 65. 또 몇이야? 50으로 나오겠네. 50에 대한 건 뭐가 있어? 3이란 요소가 있겠지? 해보니까 또 어떻게 돼? 39. 맞지? 빼니까 몇이야? 11. 110으로 바꿔서. 어때요? 조금 많이 반복이 돼. 내가 얘는 정확하게 모르겠어. 그치? 얘는 일단 어떤 거야? 무한소수겠구나. 내가 이 이후의 것까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얘는 반복되는지까지는 모르겠고 쭉 이어지는구나. 여기까지 맞지? 자, 마지막 4번. 5번 안 할게. 자, 4번까지만 봐봐요. 어때? 얘 바꿔보면 몇이야? 그냥 5 곱하고 5 곱해주면 100분의 35잖아. 얘 뭘로 바꿀 수 있어? 0.35. 우리가 그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유한소수의 형태를 띠고 있구나. 까지만 얘기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물론 이거 다음 단원에서 배우긴 할 거야. 점점 뒤로 가다 보면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는 한데 일단 요건 뒤에 가서 좀 더 확인을 해보는 걸로 하고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순환소수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볼게요. 결국에는 순환소수라는 것도 우리 유한소수, 무한소수랑 마찬가지로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겠지. 순환이라는 건 뭐야? 결국에 꼬리에서 꼬리를 무는 친구잖아. 그지? 꼬리에서 꼬리를 물고 반복되는 친구기 때문에 순환소수라는 거는 뭐라고 되어 있어? 무한소수 중에서 소수점 아래 어떤 자리에서 일정한 숫자의 배열이 되풀이 되는, 반복되는 소수를 의미한다고 했어. 그지? 그리고 밑에 순환 마디. 순환하고 있는 마디인 거잖아. 일정한 숫자의 배열이 반복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뭐야? 되풀이 되고 있는 하나의 반복되는 배열을 우리가 순환 마디라고 하겠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까지 이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예를 들어 0.1212 1, 2 막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 0.12에다가 반복되는 두 친구한테 닷을 찍어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만약 얘가 3개 정도가 반복되면은 1, 2, 3, 1, 2, 3 뭐 이렇게 반복되고 있으면 얘는 어떻게 해줘? 0.123 한 다음에 다 찍어주는 거야? 아니지. 순환 마디의 처음과 끝에만 찍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너네들이 만약 나중에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와 있으면 뭐인 거야? 0까지는 순환하는 친구긴 하지만 0은 우리가 그렇게 포함 안 시키는 거야. 맞지? 얘 어떻게 읽어야 돼? 0.0123 123 123인 거야. 오케이? 결국 우리는 순환하는 친구한테만 찍어준다 라고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우리 대표 유형 2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사실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파트가 없기 때문에 우리 좀 빠르게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1번부터 한번 봐보자. 0.04545454545 어때? 45가 반복되고 있는 거야. 045가 반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꿔치기 기술을 사용을 했구나. 그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 1.132 132가 반복되고 있네. 2번은 우리가 옳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3번은 어때? 3.0777 7이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 30으로 바꿔치기를 했구나. 그지? 그리고 어때? 4번 보니까 5.121 121, 121, 121. 121이 반복되고 있어. 근데 2일로 바꿔치기를 하는 거야. 그지? 다음 5번 봐봐. 5.32989 어때? 일단 딱 봐도 우리가 98이 반복되고 있는데 298로 바꿔치기를 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바꿔치기란 말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문제를 읽는 방법 중에서 알려줄 거야. 출제자가 문제를 낼 때는 결국에 무엇인가에 대해서 문제를 대상을 바꿔치기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대상을 공격하거나 하는 허수아비전법을 쓰거나 이 두 가지 말고는 웬만하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끔씩 그냥 이 방법을 언급만 해줄 거다. 다음! 순환소수의 표현에 대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얘도 얘기한 부분이야. 반복되고 있는 친구 위에다가 다트, 점을 찍어주기로 했어. 0.444 어때? 누가 봐도 옳잖아. 그치? 반복되고 있는 4 위에다가 점을 찍어줬어. 자, 2번 보니까 어때? 1.50505050 순환마디가 50이고 실제로도 1.50 위에다가 닷을 찍어줬기 때문에 옳은 표현이야. 여기까지 맞지? 자, 3번 어때? 1.23666 6부터 6이란 친구가 순환마디를 이루고 있으니까 2, 3의 위에는 다시 없고 6 위에만 있는 거 얘도 옳은 표현이지. 그지? 자, 다음 4번 봐봐. 0.392929 29가 반복되고 있구나. 그지? 근데 그 앞에 있는 92가 반복되고 있다고 보는 게 좀 더 좋겠네. 그치? 이러면 어떻게 돼? 0.392 92가 반복되고 있음을 잘 표현해 준 거지. 여기까지 맞아. 그 다음에 어때? 5번 0.257 257이 반복되고 있구나. 그럼 어때? 가운데에 다시 없었어야 됐는데. 그치? 이렇게까지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유형 4번입니다. 다음 수 중에서 그냥 순수하게 가장 큰 게 궁금하다고 했어. 그지? 자, 난 기왕이면 처음에는 한 번쯤은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한 번은 써봐요. 자, 0.1 어때? 그냥 순환소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0.1이라고 써놓을게. 그지? 2번은 어때? 0.01이야. 그치? 3번은 어때? 0.010101 맞지? 4번은 어때? 4번이라고. 0.1010110이야. 맞지? 5번은 어때? 0.101, 101, 101. 여기까지 맞을까? 이해됐지? 자, 우리 생각 한번 해보자. 우리 결국에 소수라고 하는 친구는 뭐지? 분수잖아. 분수의 또 다른 표현 방법이 소수란 말이야. 소수의 또 다른 방법은 분수고. 그치? 근데 우리 소수점 단위로 생각을 했을 때 얘 같은 경우에 우리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지만 얘 몇이야? 100분의 1이죠? 10분의 1이죠? 맞아. 이 밑에 있는 친구는 100분의 1이야. 그치? 그리고 우리 단순하게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01001이라는 친구를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얘 우리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0.01이라는 단위에다가 뭘 더해준 거야? 0.0001 01이 반복되고 있는 이 친구를 더해준 거야. 맞아? 그럼 이렇게만 비교했어도 우리는 어때? 0.01보다 0.01이 반복되고 있는 친구가 더 큰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위에 것도 봐봐. 이제 0.1이라는 친구 그리고 0.1이라는 친구 뒤에 0101이 반복되고 있어. 얘도 어때? 얘한테 무엇인가를 더해준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 0.1보다 얘가 더 클 거야. 맞아?
이해됐지? 그 다음에 얘랑 비교를 한번 해봐야겠지? 왜? 뒤에 0.1과 0.1이 일단 나왔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어때? 뒤에 자릿수를 보는 거야. 1, 0, 1, 1, 0, 1. 아, 똑같아. 근데 그 다음 게 어때? 1, 0. 아, 얘가 더 크구나. 그지?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5번이다 라고 좀 그냥 빠르게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대표 유형 5번 이거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다음 유형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1분의 5라는 친구를 우리가 뭘로 나타낸대요? 소수로 나타낸대요. 이때 소수점 아래에서 몇 자리를 구해달라고 한 거야? 20번째 자리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뭐 해줘야 돼? 나눠주셔야겠죠? 자, 5라는 친구를 우리가 11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때? 0점 단위로 바꿔가지고 10 곱해주고 4 해주니까 몇이야? 44. 그래서 얘가 60이 될 거고 5 해주니까 55. 어때? 아, 50이 나왔다. 이미 똑같은 게 언제부터 반복됐어? 4랑 5에서 이미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 근데 소수점 아래 몇 번째? 20번째. 몇 번째? 짝수 번째가 궁금하다고 했으니까 우리 뭐라고 하면 된다? 5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리고 잠깐만, 지금 5시잖아. 그지? 이거 시험지거든? 너네 학교 시험지 너가 보내준 거 40분까지. 40분까지. 오케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거 답이 몇 번이다? 5다 라면서 그냥 마무리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 반복하고 있는 친구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요거 5번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넘어갑시다. 자, 순환소수 1.3, 574, 574, 574. 이미 뭐가 반복되고 있어? 5와 7과 4가 반복되고 있어. 당연하죠. 자, 이때 뭐라고 되어 있어?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 숫자가 궁금한 거야? 35번째가 궁금한 거야. 여기까지 맞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에서 좀 팁을 주자면은요. 1.3, 574, 574. 어때? 세개 단위로 묶여있는 게 보이죠? 그렇지? 얘네들이 이미 세개 단위로 묶여있고요. 거기에서 어때? 이 3이라는 친구 하나만 빠진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우리 얘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574부터 생각해서 몇 개? 34개라고 볼 수 있다고. 34개. 여기까지 맞지? 이해됐어? 그럼 난 뒤에서부터 세운다라고 좀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그냥 우리 34를 몇 개? 3개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3으로 나눠봐. 맞아? 그랬더니면 나머지가 몇이 남아요? 나머지가 몇이 남아? 1이 남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내가 3개씩 묶어주는 걸 다 묶어주니까 한 개 더 가야 된대. 그럼 몇으로 끝난다? 맨 앞에 있는 5를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거꾸로 뒤에서부터 세려고 하지 마. 내가 개수로 묶었지. 맞아? 묶었어. 근데 몇 개가 남았어? 한 개가 남았어. 내가 뒤에서부터 묶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그냥 한 개만 골라주면 된다는 거야. 알겠지? 이 부분만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야. 3번 문제는 아니고 3번 유형으로 갈게요. 자, 여기는 그냥 말로만 좀 할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유한소수라고 하는 친구를 분수로 좀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우리 유한소수 같은 경우에는 분수로 나타내기가 되게 용이해요. 그쵸? 웬만하면 용이합니다. 근데 분수가 어떠한 분수가 유한소수가 되는지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되게 쉽지. 아까 되게 빠르게 얘기하긴 했지만 우리 0.7 같은 경우는 어때? 우리 그냥 바로 10분의 7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치? 그리고 어때? 0.37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0분의 37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치? 근데 이때의 특징은 뭐야? 아, 내가 분모를 뭐 했을 때?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만 남아있어야 돼. 왜? 우리가 소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뭐야?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이런 10의 거듭제곱의 꼴이 된단 말이야. 맞지?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의 형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모의 소인수는 2랑 5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즉 그 외의 것이 있으면은 더 이상 유한소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어? 대신 조건은 뭐겠어? 기하분수로 만든 다음이야. 알겠지?
기하 분수로 만든 다음에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에 대해서 봐볼게요. 자,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내었을 때 분모가 2와 5 이외의 소인수를 가지는 경우에 그 분수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맞지? 이건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 중에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은 모두 다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냥 이 정보까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즉 무슨 말이야? 분수라는 친구는 내가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가 소인수가 2랑 5밖에 없으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고 그 외의 것들은 어떻다?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죠? 그냥 요거 포인트까지만 알고 지나갑시다. 자, 페이지 넘어갈게요. 대표유형 6번으로 가봅시다. 6번에, 그냥 나 6번 문제로 바로 갈게요. 자, 다음은 분수 75분의 6이라는 친구를 뭘로 나타내는 과정이야? 유한소수로 나타내는 과정이에요. 자, 일단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야? 원진, 3깨고. 우리가 분수가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분모가 어때야 돼? 어때야 된다고 했어? 아니지, 배수가 아니야. 분모의 소인수가 뭐랑 뭐밖에 없어? 그지? 2와 5 말고 그 이외의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2가 없어도 돼. 5가 없어도 돼. 근데 2와 5 이외의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줘야겠어? 소인수 분해를 먼저 진행을 해줘야 돼. 알겠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우리 75라는 친구 되게 간단하지만 얘 뭐라고 할 수 있어? 25 곱하기 3이지? 그치? 그러니까 우린 얘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아, 3 곱하기 5의 제곱이구나. 맞아. 우리 6 같은 경우는 어때? 우리 3 곱하기 2잖아. 그치? 이 경우에 어때? 아, 기하분수로 나타내려고 보니까 3이 사라졌어. 그지? 그랬더니만 어때? 아, 5의 제곱분의 A가 되는구나. 근데 우리가 5의 제곱분의 2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으니까 A가 몇인 거야? 2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따라왔지? 그 다음에 어때? 아, 내가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10의 거듭제곱의 형태가 돼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어때? 5의 제곱 25한테 몇을 곱해야지? 10의 거듭제곱이 돼. 4를 곱해야겠지. 맞아. 그러니까 분모랑 분자에 동일하게 4. 야, 2의 제곱은 4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따라왔지? 그럼 얘가 결국에 뭘로 바뀌는 거야? 아, 100분의 8이 되는구나. 그지? 그게 C래. 우리 100분의 8은 뭐라고 할 수 있는데 0.08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C래. 그지? B가 우린 4라는 포인트도 이미 구해놨잖아. 그지? 자, 그럼 더해봐. A 더하기 B 더하기 100C. 아, 2 더하기 4 더하기. 자, 0.08한테 100 곱하면 몇이야? 8이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우리 얘 최종적으로 몇이라고 할 수 있다? 14라고 마무리할 수 있다. 여기까지 괜찮지? 그지? 자, 다음 대표유형 7번. 얘는 그냥 7번 문제 바로 갈게요. 자, 다음 분수 중에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모두 골라달라고 해요. 결국에 일단 뭐부터 해야 돼? 지우 일어나고. 고개 숙이지 마요. 웬만하면 엎드리지 마. 선생님 엎드리는 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자, 아무튼 요거 우리 기하분수로 먼저 바꿔야겠지. 그치? 얘 기하분수로 바꾸면 몇이야? 한 줄. 그지? 그 다음 얘는 몇이야? 얘는 안 되네. 얘는 어떻게 돼? 일단 3 사라지지. 그지? 얘 어때? 한 개만 남지?
좋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었을 거고요. 바로 대표행령 8번으로 넘어가 보자. 자, 84분의 3 곱하기 a라고 하는 친구를 소수로 나타냈을 때 뭐가 된대요? 유한소수가 된대. 그럼 이거의 표현의 의미는 뭐겠어? 아, 내가 a라고 하는 친구를 곱했을 때 분모에 뭐만 남는 거야? 2랑 5만 소인수로 가지는 친구가 남는 거야. 여기까지 맞지? 자, 그럼 우리 한번 일단 약분되는 거 먼저 적어놓고 시작하자. 아, 일단 3이랑 84를 보니까 약분이 되지. 맞아? 몇 분의 몇으로 약분이 돼? 여기까지 맞아요? 그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아, 28분의 7을 소인수분해를 좀 해놓고 써줘야겠다. 그치? 자, 그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소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해야 돼? 28분의 7은 7 곱하기 4니까 2의 제곱 곱하기 7분의 1이야. 맞아? 얘한테 뭘 곱할 거야? a를 곱했을 때 뭐가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야? 7이라는 요소가 없어져야 돼. 맞아. 그리고 a의 값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가 궁금했기 때문에 우리는 a를 몇이라고 하면서 끝난다? 7이라고 하면서 끝난다. 이렇게만 인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대로 밑에 있는 거 9번으로 가자. 여긴 좀 빠르게 넘어갈 거야. 자, 분수 2의 세제곱 곱하기 x분의 3이라는 친구를 내가 소수로 나타냈더니 뭐가 된다고 했어? 유한소수가 된다고 했어요. 맞아. 다음 중 자연수 x의 값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만 해보자. 요걸 토대로 답을 찾을 수 있겠지만 기왕이면 그거 말고 생각을 해보자. 자, 우리가 x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뭐야? 2의 거듭제곱의 꼴이 될 수 있죠. 그치? 또 뭐야? 5의 거듭제곱의 꼴이 될 수 있죠. 그치? 그리고 어때? 2랑 5를 곱한 특정한 형태가 될 수 있을 거야. 맞지? 그리고 또 뭐가 될 수 있어? 분자랑 약분되는, 즉 분자에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약수가 돼도 괜찮은 거야. 알겠어? 요 표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분자에 뭐가 될 수 있다? 약수. 오케이? 분자의 약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될 수 있는 거 한번 봐보자. 어때? 2의 거듭제곱이니까 상관없지? 2의 거듭제곱이니까 상관없지? 5의 거듭제곱이니까 상관없지? 그리고 이 중에서 3의 약수는 뭐야? 분자의 약수는 3밖에 없기 때문에 얘까지만 가능한 거야. 그럼 안 되는 건 뭐였다? 9, 5번이 안 되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치? 자, 그럼 9번. 그 9번에 B 봐봐. 9번에 B. 얘도 뭐인 거겠어, 당연히. x가 뭐라고 되어 있어? 한 자리 자연수일 때, 아, 자릿수에 대해서 한정을 줬구나. 그치? 그때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되게 하는 x의 값 2의 거듭제곱, 5의 거듭제곱, 2랑 5의 곱세 관련된 친구. 그치? 그리고 또 뭐야? 12의 약수들. 알겠지? 그것까지만 우리가 고려를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대표 유형 10번으로 가봅시다. 자, 분수 24분의 x를 내가 뭘로 나타낸대요? 소수로 나타낸대요. 그랬더니만 뭐가 된대? 유한소수가 된대. 그치? 그리고 내가 기하분수로 나타내니까 뭐가 된대? y분의 3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맞지? 그러면 이건 선생님이 문제풀이하는 순서를 좀 잘 봐주세요. 자, 우리 24분의 x 같은 경우에는 우리 3 곱하기 8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 되게 간단하게 2의 3승 곱하기 몇이야? 3이지? 그치? 그리고 위에 분자에 뭐가 있어? x가 있어. 맞아? 근데 얘가 뭐가 된대? 유한소수가 될 거야. 그치? 그럼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아까 요거랑 3이랑 x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을 때 x는 뭐여야 된다고 했어? 위에 있는 분자에 약수여야 된다고 했지. 그럼 얘는 반대일 거야. 아, x는 뭐여야 돼? 3의 배수여야 하는 거야. 맞아? 아,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라고? 아, 이 친구가 3의 배수여가지고 이 3이랑 약분이 돼야 되는구나. 맞아? 근데 그 중에서도 뭐인 거야? x가 6보다 크고 12보다 작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x랑 y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맞지? 근데 생각해봐. 이거 뭐라고 되어 있어? y분의 3이 된대. 어떻게 했을 때?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아, 얘가 3의 배수야. 그치? 그럼 예시가 뭐가 있을까? 3도 있을 거고, 6도 있을 거고, 9, 12 쭉 있을 거잖아. 맞아? 그 중에서 어떤 거야? 내가 3이랑 약분했을 때 뭐가 남아있겠다? 3이 남아있어야 되는구나. 이해됐습니까? 아, 그래서 얘는 3의 제곱에 대한 배수꼴이 될 거야. 맞지? 이 기하분수 조건까지 환단을 했을 때 얘는 3의 배수에서 뭘로 바뀐다고? 9의 배수로 바뀌어. 9의 배수. 맞아? 그럼 9의 배수 뭐가 있어? 99도 있을 거고 또 뭐도 있어? 18도 있을 거고. 맞아? 근데 이거 93, 27 돼? 안 돼? 안 돼. 근데 18을 왜 된다고 했겠어? 2랑 약분할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그런 거야. 그치? 그럼 또 뭐도 가능하겠어? 아, 18은 2 곱한 거였잖아. 그럼 뭐도 가능해? 4 곱한 것도 가능하겠지. 2의 제곱. 맞아? 그럼 몇이야? 4, 9, 36도 원래 가능했을 거고. 그리고 또 어때? 8 곱한 거 몇이야? 8, 9, 72 막 이런 식으로까지 가능했을 거라고. 약분되면 끝나니까. 그치? 근데 우리가 뭐라고 했어? 아, x의 범위가 6보다 크고 12보다 작았으면 좋겠구나. 의미가 뭐겠어? x가 9구나.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x가 9라는 조건 하에서 진행을 해보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된다? 2의 3승 곱하기 3분의 9가 돼서 약분의 결과값으로 8분의 3이라는 요소가 된다. 맞아? 그럼 x가 몇이야? 9. y가 몇이야? 3. 이런 친구가 된다는 거죠. 응? 아, y는 밑에 있는 친구구나. 미안해요. y가 몇이야? 8. 그죠? 내가 뭔가 잘못 읽었네. 요거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치. 요거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은 꼭 연습 한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우리 유형 11번 한번 볼게요. 자, 분수 180분의 x를 소수로 나타내니까 뭐가 된대요? 순환소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치? 자, 순환소수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봤어? 유한소수가 되는 경우를 봤어. 그럼 우리 순환소수가 되는 경우는 뭐인 거야? 분모에 뭐가 있어야 돼? 분모의 소인수에 소인수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2랑 5를 제외한 소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1번 뭐부터 해야겠어? 180이라는 친구를 소인수분해 한번 해보자. 오케이? 180은 어때? 우리 9 곱하기 20이지? 그치? 20은 4 곱하기 5지? 그러니까 우리 이 친구를 1번 이렇게 바꿔놓고 시작하자.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분의 x. 맞아? 그지? 자, 그러면은 얘가 순환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는 거야? x가 뭐면 안 돼? 9의 배수면 안 돼. 맞아? x는 9의 배수면 안 돼. 3의 배수인데 9의 배수가 아닌 거여야 돼. 맞아? 즉 얘가 의미하는 게 뭐다? x가 3의 배수면서 9의 배수는 아닌 것. 여기까지 맞지? 자, 그래서 3의 배수 확인해봐. 뭐 3의 배수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3의 배수 아니어도 상관없어. 근데 만약 3의 배수일 거면은 이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야. 맞지? 자, 어때? 얘 뭐야? 9 곱하기 2지? 돼? 안 돼? 안 되겠지? 얘는 뭐야? 아, 이미 9 곱하기 3이잖아. 얘도 안 돼. 얘도 어때? 9 곱하기 4지? 안 되겠네. 맞아? 얘는 몇이야? 7 곱하기 6이지? 그지?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 3의 배수면서 9의 배수가 아니면 된다고 했잖아. 아, 4번은 되는구나. 맞아? 5번은 어때? 6, 9, 54. 9의 배수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느낌으로 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뭐 이제 뭐 배운 대로 학습하기. 뭐 여기 파트는 좀 쉬우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안 풀 거야. 너네가 나중에 한번 풀어봐. 자, 19페이지로 갑시다. 19페이지. 오늘 딱 여기 순환소수까지 끝내면은 선생님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끝나요. 그래서 여기 파트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맞아요. 오늘 내가 안 풀어준 문제 다 풀고 가면 돼요. 그럼 넌 숙제가 없을 겁니다. 기왕이면 숙제 없애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가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 순환소수를 뭘로 바꿀 거냐면은요, 분수의 형태로 바꿀 거야. 왜? 아까 전에 배웠잖아. 우리 뭐라고 했어? 모든 유리수는 뭐가 된다고 했어? 유한한 소수이거나 아니면 뭐였지? 순환하는 소수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면 무슨 말이겠어? 반대로. 아, 모든 순환하는 소수는 뭐가 될 수 있을 거야? 유리수가 될 수 있을 거야. 분수의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그치? 이 성질을 우리가 일거해가지고 만들어낼 겁니다. 오케이? 자, 얘는 그냥 문제로 한 번에 바로 풀면서 그냥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로 한번 바로 넘어갈게요. 대표 유형 1번 한번 봐보자. 자, 그냥 뭐 1번에서 5번이라고는 말이 있는데 나는 그거 무시할래. 이건 너네가 알아서 찾아. 알겠지? 이건 너네가 찾고 그냥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보는지만 한번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약간 원래 너네들이 풀어야 되는 방식처럼 알려줄게요. 알겠죠? 자, 1번. 자, 순환소수는 결국에는 좀 나열해서 쓸 필요성이 있어요. 일단 이 순환소수 3.214 이 친구를 뭐라고 할 거야? X라고 하는 친구로 치환해서 볼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냥 그대로 써주는 거야. 3.214 여기까지 맞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 아, 반복되는 친구의 자릿수만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곱해주자는 겁니다. 맞아. 자, 몇 자리가 반복되고 있어? 3개가 반복되고 있지? 그치? 그럼 몇을 곱해주자는 거야? 1000을 한번 곱해주는 거야. 1000. 오케이? 1000을 한 번만 곱해보자.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아, 1000x라고 하는 친구가 뭐가 돼? 이 점이 1000을 곱했어. 0이 하나, 둘, 세 칸만큼 이동하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3214.214 쭈루루룩 반복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괜찮아?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냐? 위에 걸로 밑에 거를 빼줄 거야. 오케이? 자, 밑에 걸로 위에 거 뺀 거 아니야. 위에 걸로 밑에 걸 뺀 거야. 오케이? 그렇게 하니까 얘가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봐. 자, 100x-x 몇이야? 99x지. 맞아? 그리고 우리 정수단끼리 먼저 한번 봐보자. 자, 3214 빼기 3은 몇이죠? 3211이죠. 그지? 그리고 소수점 단위를 보려고 하니까 어때? 2끼리 사라져. 1끼리 사라져. 4끼리 사라져. 다 사라질 거야. 무한하다는 건 뭐라고 했어? 끝을 알 수가 없다고 했지. 근데 반복되는 건 알고 있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 아, 뒤에 있는 친구들이 모두 다 사라지겠구나.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얘는 결국에 몇이 된 거야? 아, 99x. 아, 내가 1000 곱했잖아. 생각해보니까. 999x가 3211이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우리 x를 몇이라고 할 수 있다? 999분의 3211이라고 얘기할 수 있더라. 여기까지 맞아요? 그리고 이 다음에 보니까 어때? 혹시 이 3211이라는 친구가 이 친구가 혹시 3의 배수인지 확인해줘야지. 맞아. 3의 배수인지 확인해보니까 어때? 3의 배수인가요? 아니네. 그치? 그럼 혹시 111의 배수인가요? 혹시 모르잖아. 111의 배수인가? 아니야? 아, 우리 아니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우린 이렇게 좀 마무리해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주어져 있는 건지 한번 봐봅시다. 자, 기억의 양변에 뭐를 곱한다고 했어? x를 이렇게 뒀을 때 우리 아까 몇 곱했지? 1000을 곱한다고 했잖아. 맞아? 그랬더니만 뭐가 됐어? 아, 1000x라고 하는 친구가 3.214 오케이? 3214.214가 반복됐다고요. 여기까지 맞아요? 괜찮지? 2번도 동일하게 1000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니은에서 기억을 뺐어. 아, 니은에서 기억을 뺐어. 이 밑에 있는 거를 위에 걸로 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까 뭐가 나왔어? 999x가 나왔고, 그걸 몇이라고 했지? 우리가 3211이라고 했던 거지. 맞아? 그리고 얘를 999로 양변 나눠주니까 뭐가 됐었어? 999분의 3211이 됐었지. 그지?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5번 보니까 어때? 다르게 얘기를 했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제 밑에 문제까지 본 다음에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 논의를 한번 해봅시다. 자, 2번 문제를 보니까요. 대표 유형 2번 문제를 보니까 순환소수 1.123 3 위에 다시 찍혀 있습니다. 그쵸? 이 친구를 뭐 할 거야? 분수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이때 얘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다음 중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식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이거 개인적으로는 뭐 이건 다음 것까지 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좋겠지. 자, 1번. 우리는 웬만하면은 정수 단위 뒤에 있는 점 단위 있잖아. 소수점 단위 있잖아. 그거 바로 뒤에 순환하는 친구가 오게 만들어 줄 거야. 오케이? 그랬더니만 어때? 아, 여기 앞에 있는 0.12라고 하는 친구 있잖아. 얘가 어디로 가야 돼? 소수점 앞으로 가야겠지? 그치? 그럼 몇을 곱해줘야 돼? 일단 100을 곱해주고 보자고.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 아, 100x라고 하는 친구가 뭐가 되는 거야? 112.3의 닷. 여기까지 맞아? 이렇게 좀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해주면 어떤 거야? 아, 이거 소수점 단위 하나 우리 앞으로 한 번 더 빼줬잖아. 그치? 한 번 더 빼줬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아, 내가 1000을 곱해줘서 얘를 뭘로 만들어줘야겠구나? 1123.3의 닷. 맞아? 어때? 아, 얘도, 이거 부러졌구나. 왜 없나 했네. 자, 위에 걸로 밑에 거를 빼주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아, 그대로 우리가 얘는 900x가 몇이 된다? 몇이니? 1011? 그지? 1011이 된다는 거고, 이때 x라고 하는 친구가 뭐가 된다? 900분의 1011. 물론 답은 이미 나왔어. 1000x 빼기 100x야. 그치? 그래도 우리 아직 연습하는 거니까 마무리 해보자고. 이때 1011 같은 경우는 어때요? 3의 배수죠? 그치? 그러니까 3으로 약분이 될 겁니다. 자, 3으로 약분시키니까 몇이야? 얘가 300분의 33은 9, 36, 18, 37, 21. 아, 300분의 367이라는 친구까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아닌데? 367이 아닌 것 같은데? 33은 9. 그치? 6이 아니지. 3이네. 요렇게 얘기해주면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치? 자, 위에 거랑 아래 거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 한번 논의만 한번 해보고 넘어갑시다. 자,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어땠냐면 예를 들어 0.12 1과 2 바로 위에 점 단위 바로 뒤에 거에 이미 순환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었어. 그치? 그리고 그 밑에 거의 문제는 어땠어? 예를 들어 우리가 3, 3 다음에 1, 2라고 하는 친구가 반복되고 있었지. 맞아? 이런 두 개의 경우에는 우리가 명백한 차이가 있으니까 이 차이를 꼭 고려를 해봐야 될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 밑에 있는 문제는 조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살짝 다르게 풀기도 해가지고 그것까지만 한번 알려줄게요. 오케이? 자, 요거 앞에 한번 봐보자. 자, 선생님 이걸 쪼갤 거예요. 얘를 뭐라고 쪼갤 거냐면 0.33이라고 하는 친구 하나랑 0 플러스 0.00 이제 1, 2가 반복되는 친구로 좀 바꿔서 볼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되면은 얘만 좀 따로 볼 수 있어서 그래요. 오케이? 얘만 우리가 따로 분수로 표현할 수 있어. 왜냐면 얘 100분의 33 명확하잖아. 그치? 얘도 우리가 분수로 따로 표현할 수 있어. 뭐야? 아, 내가 얘를 따로 x라고 하고 내가 얘한테 100을 곱해주면 얘가 어떻게 해야 돼? 0.12 그치? 1, 2가 반복되고 있는 친구가 되겠죠? 맞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똑같이 빼주면 뭐만 남는 거야? 아, 0.12라는 친구가 99x 그래서 x가 뭐가 된다? 99분의 12가 된다. 여기까지 맞지? 그치? 그리고 여기까지 맞지? 그리고 얘가 몇이야? 100분의 33이었잖아. 맞아? 그치? 100분의 33이었잖아. 요거 0.332. 그치? 얘네 두 개를 우리가 더해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통분해줘야 되지. 그치? 통분을 해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야? 9,900. 하고 뒤엔 내가 모르겠어. 귀찮아서 안 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치? 그럼 우리가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규칙성이 뭐냐면은요. 뒤에 0이 곱해져 있는 경우는 어떤 거야? 내가 이거 순환하는 마디가 찍혀 있는 거 앞에 몇 번째 자릿수까지 있느냐에 따라서
00의 개수, 0의 개수가 나와. 맞아. 그리고 어때? 몇 개의 마디가 있느냐에 따라서 9의 개수가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캐치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래서 그거에 대한 우리가 정보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얘가 결국에 0.33이라는 친구, 그리고 얘가 0.0012, 0.12가 반복되고 있는 친구로 봐준 다음에 통분해서 더해본 결과값이 이렇게 나왔었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는 마디수는 우리가 9만큼, 9의 개수로서 표현을 해주는 거고, 그 반복되는 마디 앞에 있는 자릿수 몇 번,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인 거잖아. 맞지? 이 자릿수는 뭐라고 한다? 0의 개수로서 표현이 된다까지. 알겠습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빠르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페이지 22쪽으로 갈게요. 바로 문제로 넘어갈 겁니다. 왜냐면은 앞에 있는 거는 결국에 그 소수에 대해서 그냥 좀 공식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공식은 선생님이 방금 전에 얘기를 한 부분이야. 내가 방금 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고민하지 않으셔도 막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뭐 여기 뭐 1.7, 뭐 7 위에 다시 찍혀 있긴 한데 이거 그냥 그대로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어때? 반복되는 마디가 몇 개야? 한 개지. 그러니까 그냥 밑에 분모에 그냥 9 써주세요. 오케이? 그리고 어떻게 한다? 17 빼기 1 해주면 돼요. 알겠어? 자, 얘도 어때? 반복되는 마디가 몇 개야? 2개죠? 그치? 마디가 2개니까 그냥 99 써주세요. 분모에다가. 외우면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51을 0으로 빼주는 거야, 그냥. 여기까지 이해됐어? 괜찮지? 자, 얘는 어때? 반복되는 마디는 몇 개야? 1개야. 맞지? 그러니까 어때야 돼? 9 써줘. 오케이? 그리고 소수점 몇 번째 자리까지는 반복이 안 돼. 첫 번째 자리 하나는 반복이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따라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235한테 빼줘야지. 뭐를? 23이란 친구를 따로 빼주자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따라왔지? 나 이유도 알려줬어. 이유까지 알려준 거야. 자, 얘 같은 경우 어때? 반복되는 마디가 몇 개야? 3개네. 9 몇 개 써줘야 돼? 3개 써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반복되는 친구 그대로 써주고 빼기 0. 오케이? 자, 얘는 어때요? 반복되는 친구 몇 개야? 2개네. 2개니까 99 써주자. 오케이? 몇 번째 자리까지가 반복이 안 돼? 첫 번째 자리까지 0 하나만 써주자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1416에다가 빼줘야지. 뭐를? 14라는 친구를. 알겠지? 이해됐어? 요거 그냥 외워주세요. 이제. 아까 내가 원리는 알려줬잖아. 그치? 원리는 알려줬잖아.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면 그대로 그냥 적용만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을까? 이거 원리 잘 이해 안 되면 나중에 나한테 한 번 더 물어봐. 알겠지? 난 이거 암기보다도 일단 원리를 좀 이해해야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원리가 이해가 안 되면은 물어봐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뭐 대표님이랑 4번 한번 봐볼까? 자, 이거 진짜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 1번. 뭐야? 좌우 양옆은 뭘로 되어 있어? 분수꼴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치? 근데 가운데에 있는 거 어때? 소수의 형태를 띠고 있네. 그치? 그럼 마음속에 머릿속에 잠깐 그 생각을 가지세요. 꼴 보기 싫다. 오케이? 그러니까 어때? x라고 하는 친구 하나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마디수 9. 맞지? 그 다음에 어때? 그냥 그대로 x 써주면 돼. 맞아? 그랬더니만 어떻게 되는 거야? 9분의 x라고 하는 친구가 2분의 1보다는 큰 거고 4분의 3보다는 작구나. 오케이? 그래서 전체한테 9를 곱하니까 어떻게 돼? 2분의 9보다 큰 x라고 하는 친구가 4분의 27보다 작죠? 그치? 그랬을 때 우리 2분의 9는 몇이야? 4.5인가? 그치? 우리 4분의 27은 몇이야? 몰라. 그냥 지울래. 6.xxx라고 할래. 뒤에 정확하지 않아도 알 수는 있잖아. 6보다 크다는 거. 그치? 그랬더니만 이 사이에 들어가는 거 뭐가 있겠어? 4.5랑 6.xxx 사이에 있는 거 뭐야? 5랑 6.
2개였구나.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괜찮지? 자, 다음 대표 유형 5번으로 가자. 자, 순환소수를 포함하고 있는 식의 계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치? 자, 우리 순환소수는 생각보다 더하기 귀찮은 존재예요. 사실 더하는 거 생각보다 쉽긴 하거든. 왜냐하면은 딱 봐도 어때? 8.1, 3.2 어차피 바로 뒤에 것부터 더해지기 때문에 그냥 더해놓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11.3위의 낫이야. 그치? 그 이거란 말이야. 근데 얘를 또 뭘로 나타내달래? 순환소수로 나타내달래.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겠지. 이 각자의 것들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순환소수로 먼저 바꿔준 다음에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 어때?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순환소수로 바꿔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우리 위에 것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봐보자. 자, 각자의 것을 먼저 바꿔가지고 진행을 해볼게요. 자, 마디 몇 개? 1개지. 그러니까 그대로 9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 81 빼기 8이라는 요소. 맞아. 근데 얘보다 크대. 얼마만큼? 3.2단만큼. 맞지? 그러니까 얘도 어때? 순환하는 친구 하나, 마디가 1개, 그리고 32 마이너스 3이구나. 오케이? 자, 이거 그대로 계산하면 되겠지. 몇으로 되니? 9분의 81 더하기 32 몇이야? 113인가? 그치? 거기다 3 빼줘. 110인가? 거기다 8 빼줘. 몇이야? 102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102 같은 경우는 우리가 3의 배수니까 얘 최종적으로 몇이야? 3분의 34다라고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게 아마도 요거의 1번 문제였을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 공식 외워놓으면 편하니까 기왕이면은 좀 외워두세요. 알겠죠? 자, 두 번째. 자, A라고 하는 친구 0.475인데 75 위에 뭐가 찍혀있어? 낫이 찍혀있어. B 위에 뭐가 찍혀있어? 낫이 찍혀있어. 근데 얘를 B분의 A로 바꿔달래. 맞지? 근데 순환소수로 나타내는 거구나. 내가 분수 나타냈네. 순환소수로 나타내기 쉬우니까 그냥 한번 해봐. 알겠지? 근데 얘 어때? 나눗셈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냥 소수끼리 나누기 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 어떻게 해줘? 분수로 바꿔준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오케이? 자, A라고 하는 친구부터 한번 써보자. A라고 하는 친구 우리 뭐야? 밑에 있는 거 2개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99라고 해주자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 475라고 하는 친구를 뭘로 빼줘야 돼? 4라고 하는 친구로 빼줘야겠구나. 그치? 그리고 얘 그냥 계산까지만 해놓을게. 얘 몇이야? 99분의 471이지. 여기까지 괜찮아? 물론 더 계산하고 더 할 수 있겠지만 하지 말자고. 오케이? 자, B라고 하는 친구는 몇이야? 1.6. 마디가 1개밖에 없으니까 9분의 몇이야? 16 빼기 1. 즉 얘는 9분의 15입니다. 여기까지 맞지? 이때 우리가 궁금한 게 뭐야? B분의 A라고 하는 친구. 즉 9분의 15분의 99분의 471이 궁금한 거야. 너 근데 번분수 배웠지? 그치? 자, 그럼 여기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99랑 약분돼서 11로 바뀌어. 맞아? 번분수 안 배웠어?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어때? 471. 이거 3의 배수인가? 3의 배수네. 그치? 471은 3의 배수입니다. 각자리 자연수 다 더했을 때 몇이야? 12가 나오지? 이러면 3의 배수야. 자, 약분해봐. 3, 5. 그리고 3일은 3에 3, 6 안 되는구나. 3, 5, 15에 3, 7이 21. 여기까지 맞지? 이해됐지? 그럼 우리 얘 최종적으로 몇이라고 할 수 있어? 55분의 157. 여기까지 맞아? 그럼 이거 바꿔준 다음에 우리 뭐 해줘야 되는 거야? 나눠줘야지. 귀찮지만 해야 돼. 나도 이거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해야지. 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자, 몇으로 하면 될까? 일단 2로 먼저 한번 해볼까? 오케이? 2로 하니까 몇이야? 110인가? 그러니까 몇이 나왔어? 47. 그러니까 얘 뭘로 바꿔줘? 470으로 바꿔줘야겠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또 뭘로 한번 해볼까?
8? 어때? 8호 40에 8호 40이니까 440인가? 그러니까 뭐가 돼? 300이 되겠지? 그지? 6은 안 될 것 같고 5 한번 해볼까? 오케이? 5로 하니까 어떻게 돼? 5, 25에 5, 25, 275 몇이 나왔어? 250이라고 또 나오겠네? 그지? 그럼 얘 또 어때? 5는 안 될 것 같고 4 한번 해볼까? 4, 5, 20에 4, 5, 20, 220이니까 아마 또 300이 나왔네. 300 또 나왔다 드디어. 맞아? 그러면 어때? 5, 4가 반복되는구나. 맞아?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2.854. 54 위에 다 찍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치? 자, 다음은 대표 유형 6번인데요. 여기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여기 한번 직접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순환소수 0.124 그 뒤에 뭐가 찍혀있어? 다시 찍혀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한테 뭐야? x를 곱했더니 뭐가 된대? 유한소수가 된대. 맞아?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봐. 우리 유한소수의 조건은 뭐였지? 유한소수의 조건 분모의 2랑 소인수, 분모의 소인수가 2랑 5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됐지. 맞아? 그럼 어때? 내가 얘를 뭘로 바꿨을 때 분수의 형태로 바꿨을 때 x를 곱하면 분모에 뭐만 남는다는 거야? 2랑 5만 남을 거라는 거야. 맞지? 자, 그럼 그거에 집중해가지고 스타트 한번 해보자. 자, 1번. 얘 뭘로 바꿔줘야 돼, 일단? 분수를 바꿔줘야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 어때? 반복되고 있는 마디수 몇 개야? 1개. 맞아? 앞에 몇 개 곱해져 있어? 2개. 곱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까지 맞지? 그럼 이게 뭐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그냥 124에다가 빼주면 돼. 몇을? 12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거 계산하니까 어때? 900분의 몇이야? 112? 맞지? 자, 112는 3의 배수인가요? 아니죠. 근데 2의 배수긴 하죠. 그치? 그럼 하나하나 약분 한번 해보자. 2로 나누니까 몇이 됩니까? 얘 분모는 450이 될 거고요. 2는 어때? 56이 될 겁니다. 그쵸? 2로 한번 더 나눠볼까? 얘 몇이야? 225가 될 거고요. 얘는 몇이 돼? 28이 되겠네요. 그쵸? 자, 또 나눠지나? 7, 3, 21, 7 안 되고 안 나눠지네. 여기까지 맞지? 그러면 우리 여기서 끝내주자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 해줘야 돼? 소인수분해 해줘야겠지. 그치? 근데 225 뭐의 제곱 형태인가? 얘가 25 곱하기 몇이지? 4, 8, 9 25 곱하기 9네요. 그쵸? 그러니까 얘 뭐라고 할 수 있어? 5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지. 맞아? 28은 어때? 그냥 28이라고 써줘. 오케이? 왜 더 이상 약분 안 되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한테 뭘 해준 거야? 내가 여기한테 x를 곱해주니까 뭐가 돼? 유한소수가 돼. 즉 무슨 말이야? 3의 제곱이 사라진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럼 우리 x가 가능한 건 뭐다? 9의 배수다. 맞아. 9의 배수 찾아보자. 6아 9의 배수 아니야. 12 9의 배수 아니야. 36 9의 배수네. 45 9의 배수야. 66 9의 배수 아니구나. 알겠습니까? 이렇게 끝내주자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밑에 8번 문제에 천천히 얘기 한번 해보자. 여긴 좀 천천히 얘기할게요. 여기 틀리면 안 됩니다. 나중에 시험에서. 자, 모든 무한소수는 순환소수이다. 아니지. 이건 누가 봐도 아니야. 그치? 무한소수 안에 순환소수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치? 얘는 누가 봐도 아닙니다. 자, 모든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맞아 아니야? 아니지.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었어? 순환소수들 다 뭘로 바뀌어? 분수꼴로 바뀌지. 맞아. 자, 유리수의 혹시 정의가 뭔지 기억나시나요? 유리수의 정의. 유리수의 정의. 유리수의 정의 되게 간단합니다. 뭘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걸 유리수라고 해요. 알겠죠? 근데 물이 순환하지 않는 얘는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리수인 겁니다. 자, 일단 2번은 틀렸다는 거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겠죠? 3번, 모든 기하분수는 유한소수로만 나타낼 수 있다. 맞아, 틀려?
틀리지. 이유가 뭐야? 아, 모든 기하분수 중에서 분모가 2랑 5를 제외한 소수가 끼어 있으면은 순환소수가 됐어, 애초에. 그지?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린 겁니다. 다음,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4번.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아니죠. 이유가 뭐야? 우린 순환소수만, 무한소수 중에서 순환소수만 우리가 분수로 나타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맞지? 자, 마지막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유한소수 아닌 유한소수 또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어때? 옳은 표현이지. 그지? 이래서 우리는 결국에 5번이 정답인 겁니다. 자, 그럼 혹시 하나만 물어보자. 혹시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순환소수 그냥 순환소수를 말 없이 소수점 아래 단위에 0이 나타난 친구는 유한소수다. 이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그냥 소수점 아래 0이 있으면은 유한소수다. 아니죠? 그냥 너무 간단한 예시니까 그냥 알고만 있으라고. 자, 아무튼 넘어갑시다. 자, 쭉 넘어가다 보면은 페이지 27쪽 한 번만 펴볼까? 페이지 27쪽.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소수점 아래에 순환마디가 오는 경우, 그냥 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이걸 그냥 공식으로 암기하라는 겁니다. 이거 그냥 내가 아까 알려줬잖아. 그치? 이거 내가 천천히 알려줬어. 그냥 애초에 합으로 쪼개낸 다음에 더하려고 할 때 뭐가 필요했던 거야? 통분해 과정이 필요했지. 그치?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그렇게 바뀐 거야.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 번만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혹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자, 조금만 자세하게 한 번 더 봐봅시다. 예를 들어서 다시 앞에 한번 봐줘요. 0점 A, B, C C, D, E 이렇게 좀 해놓자. 오케이? A, B, C, D란 친구가 있다고 했을 때 그치? 선생님 이거 뭘로 바꿀 수 있다고 했어? 선생님이 이거 0.AB 더하기 뭐야? 0.00CDE 여기까지 맞아? 내가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했어. 그리고 보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100분의 AB 맞지? AB의 곱 아닙니다. 그냥 정수야. 오케이? 그냥 자릿수대로 쓴 거야. 그 다음에 얘가 뭘로 바뀌어? 얘가 뭘로 바뀌어야 돼? 이거 그냥 외운 걸로 하지 말고 뭘 할 거냐면요. 그냥 얘한테 얘를 소수점 단위를 여기까지 쭉 이동을 한번 시켜볼 거야. 알겠지? 그럼 몇을 곱해야 돼? 10, 100, 1000, 만, 10만? 10만을 곱해야 되네. 너무 크긴 한데 1, 10, 100, 1000만, 10만 10만을 곱했다고 치자. 오케이? 그랬더니만 10만을 곱했더니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CDE.CDE가 되는 거겠지? 맞아요? 사실 100만 곱해도 되게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얘가 CDE.CDE가 될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얘도 어때? 내가 100만 곱하는 순간에 뭐가 돼? 그냥 0.CDE가 되겠죠? 맞아. 얘네 두 개를 빼주고 더해준 결과물이 또 되는 겁니다. 맞아. 야, 이거 자릿수를 너무 크게 잡았다. 미안, 자릿수 하나만 줄여서 할게. C만 잡자, C만. 이렇게 잡는 게 자릿수가 훨씬 적겠다. 자, 요거 다시 바꿀게요. 얘가 0.AB 더하기 0.00C다. 그치? 얘가 뭘로 바뀐다고? 0.AB라는 친구가 100분의 우리가 AB라고 볼 수 있다는 거고. 그치? 이 0.2의 C닷은 어떻다고 볼 수 있다고 했어서 선생님이 10 그냥 곱해줘. 오케이? 되게 간단하게 볼 거야. 얘한테 10 곱해준 거야. 우리가 얘를 X라고 했을 때 이 친구한테 내가 10을 곱해준 친구를 보니까 어때? 0.0cc 닷은 뒤에다 찍을게. 상관없으니까. 여기까지 맞지? 이 경우에 어때? 위에 걸로 밑에 걸 빼주게 되니까 뭐가 된다? 아, 9x라고 하는 친구가 0.0c가 되는구나. 맞아? 이때 0.0c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 100분의 c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x가 뭘로 바뀌어? 아, 900분의 c로 바뀌어. 맞아? 이 x가 900분의 c가 된 거죠.
그치? 그래서 이 900분의 C와 이 100분의 AB를 더해주니까 얘가 뭘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100분의 AB에다가 9를 곱해준 거. 맞아? 9AB, 9를 그냥 곱해준 친구가 된다. 오케이? 그냥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아까 썼던 거 그냥 그대로 써준다. 라고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했던 말의 무한 반복의 형태니까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페이지 쭉, 그냥 맨 마지막 페이지 한번 펴봐요. 맨 뒤에. 아까 교재 선생님이 프린트 뽑아준 거에 맨 뒤가 있을 겁니다. 잠깐만. 이제 문제풀이 해주는 부분은 끝났어요. 문제풀이 해주는 부분은 끝났고 약간 수업 외적인 건 아니고요. 뭐 제논의 역설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우리 역설이라는 게 뭘까요? 단어 뜻으로 한번 가보자. 한주 혹시 역설이 뭔지 아니? 원진이는? 지우는? 주하는? 헷갈려? 애매해? 일단 역설이라는 거는 그냥 그치. 선생님 생각해보니까 말로 하려고 하니까 조금 느낌이 이상하긴 하네. 일단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 약간 누가 봐도 거짓이야.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거를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보통 역설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틀린 말을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 우리가 보통 역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역설이라는 거, 여기서는 제논의 역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웬만하면은 요 거북이보다는 다른 걸로 예시가 좀 더 많이 드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기에서 뭐 화살을 쏜다고 해봅시다. 오케이? 화살을 쏠 거고요. 여기에 관역이 있어요. 우리가 양궁이라는 경기를 봐도 알겠지만 화살을 쏘면 어때? 관역에 맞죠? 그쵸? 근데 여기에서 누군가가 역설적이게 주장을 합니다. 자, 화살을 쐈어요. 그럼 이 화살은 어때? 절반을 가겠죠? 그쵸? 얘네 사이에 절반을 갈 거야. 그치? 그러면 어때? 또 절반을 통과하겠죠? 그리고 또 어때? 또 절반을 통과할 거고 또 절반을 무한히 절반을 계속 통과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관역과는 절대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때? 사실 듣기로는 옳은 말로 여겨질 수 있어요. 왜냐면 반을 계속 지나가잖아. 그쵸? 끊임없이 반을 지나가기 때문에 얘는 닿지 않는다 라고 우리가 역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이건 역설이다라고 했으니까 역설이라고 했다는 건 증명을 했다는 거잖아. 실제로 쏴보니까 맞았더라는 증명이 아니야. 그건 그냥 사실 확인이지. 그러면 얘가 왜 맞는가를 확인하는 게 증명이잖아. 그치? 그 증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전체 거리를 뭐라고 할 거야? 1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래. 맞아? 전체 길이를 1이라고 얘기했을 때 절반을 지나갔어. 얼마만큼 간 거야? 0.5만큼 간 거지. 맞아? 그 다음에 어때? 또 그 남은 0.5에서 또 절반을 지나간다. 맞아? 2분의 1을 지나가고 그 남은 거에서 또 2분의 1을 지나가고 그 남은 거에서 또 2분의 1을 지나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그럼 어때? 물론 요걸로 보면 조금 너네한테 아직은 어렵긴 한데 얘네 그래서 이거 100m에서 15로 본 거긴 한데 좀 더 쉬운 위치로 갈까? 쉬운 위치로 10분의 1씩 잠깐만요. 하나만 좀 예쁘게 해주고 얘기해주고 싶은데 이거 절반으로 하면 안 되겠다. 절반으로 하면 너네 이게 숫자가 안 예쁘게 나와가지고 고등 과정이 된다. 절반 말고 계속 우리 10분의 1 통과하는 지점으로 할게요. 우리도. 오케이? 자, 마지막 남은 10분의 1씩 통과할 거야. 오케이? 그럼 제일 처음에 얼마만큼 간 거야? 우리 0.9만큼 간 거야. 맞아? 그럼 또 어때? 그 남은 거리에서 10분의 1만큼 간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얼마만큼 간 거야? 0.09만큼 간 거야.
맞지? 그리고 또 남은 거에서 얼마만큼 가? 0.009만큼 갔을 거고 이게 무한히 반복이 됐을 거야. 맞지? 그럼 우리 얘를 뭐라고 할 수 있어? 최종적으로는 0.9 위에 딱 찍어주잖아. 맞아? 우린 얘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0.9999999999999 그치? 그럼 우리 이 친구 뭐라고 하지? 분수로 바꾸면 9분의 9 1이 되네요. 그쵸? 아, 얘네들은 결국에는 0.99999라는 친구는 1과 다른 점이 없구나. 그치? 1과 차이가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화살은 목표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게 제논의 역설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역설이에요. 옛날에 저거를 주장했던 학자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절대 맞을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게 카더란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놓고 묶어놓은 다음에 허황된 소리를 하면서 화살을 쏜 사람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물론 고대 그리스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무튼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이 역설에 관련된 부분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문제풀이 관련된 수업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